안녕하세요. 스타일쇼의 윤자영입니다. 프라이머 1기 마지막으로 선발됐던 팀이고요. 오늘 그 데모데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함께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사실 그 굉장히 좋은 팀들이 많으신 걸로 아까 발표 잘 들었는데, 이제 스타일쉐어도 이제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렇게들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 통해서 투자 받은 이후로 또 어떻게 해외 나오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위주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일쉐어는 이제 이름 그대로 젊은 사용자들이 이제 자기의 패션과 뷰티에 관련된 컨텐츠를, 스타일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컨텐츠를 통해서 구매까지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삶에 있어서는 패션 혹은 쇼핑이라는 행위와 관련했을 때 아마 스타일쉐어는 관심 밖의 서비스였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계셨겠죠. 네, 하지만 국내의 10대, 20대 여성 고객에게는 스타일쉐어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한국에서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탑5 안에 글로벌 서비스들과 같이 나란히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지만 1년에 한 번 오프라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새벽 6시부터 오픈하기 12시까지 6시간을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매년 연출되기도 합니다. 대체 뭐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왜들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업계에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만나왔던 많은 특히 큰 회사들, 대기업들은 이미 이제 함께해온 고객들이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대는 되게 어렵다, 10대는 더 모르겠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쇼와 유사한 서비스들도 저희의 외형만을 보고 그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어느덧 스타일쇼만 남아서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했었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아마 저희 시작부터 같이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2011년 실제 사진이고요. 제가 대학생 때 20살이었던 저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 공부 재미없어서 틈만 나면 뭐 잡지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블로그 사이트들을 하루에 수백 개씩 순회하면서 들어가면서 뭐 좀 괜찮은 거 없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던 굉장히 헤비한 소비자였고요.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곳에서 잘 봤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나 같은 소비자를 위해서 정말 일상 속에서 바로 내일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그런 곳이면 좋겠고, 당연히 바로 구매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2, 3년이 흐르는 동안 유사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이제 답답한 마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학교 지하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간판만 붙여 놓은 곳이 학생 벤처 센터였는데, 들어가면은 책상 한 개랑 의자 2개 놓은 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틈틈이 짬내서 수업 끝나고 가서 또 주말에 잠깐 모여서 개발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나 뭐 이제 투자, 뭐 인큐베이팅 이런 개념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사이트 앱 만들어서 우리끼리 재밌게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몰입하던 와중에 프라이머 이제 권동현 대표님이 학교에 강의 오셨던 것을 굉장히 우연하게 운 좋은 기회에 뵙게 되어 스타트업 업계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7년 전 프라이머 데모데이입니다. 당시에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저희가 데모데이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날이 저희에게는 더 특별했던 이유가 스타일쉐어가 이 데모데이 당일날 첫 번째 버전의 앱이 앱스토어에 릴리즈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회사 소개 아까 여러분 하셨던 것처럼 피치를 하면서 지금 앱스토어에 릴리즈가 됐으니까 다운을 받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했었고요. 2011년에 앱을 낸 이후로 한 4년 정도 동안에는 마케팅비나 광고비 집행을 할 수 없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대신에 저희가 집중했던 것은 이 유저들과 직접 만나가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거에 집중했던 것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좀 노력했던 것은 사실 뭐 SNS다 이제 이런 어떤 형태보다는
어, 이제 그 기존에 제가 좀 불편함을 느꼈던 유수의 다른 패션 서비스들, 패션 미디어들, 뭐 블로그들 혹은 쇼핑몰들이 채워주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해보자라고 하면서 의뢰 패션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멋있는 사진, 뭐 유명한 모델들 이런 컨텐츠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유저들이 공감하고 유저들이 반응하는 컨텐츠를 위주로 이제 인기 순을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또 뭐 우리가 운영자다, 에디터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도 이제 유저의 한 명으로서 직접 이 SNS에 이제 저희도 사진을 올리고 저희도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방식의 운영에 좀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운영 방식이 저희의 이제 핵심으로 남아서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마케팅비 집행 안 하고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을 해왔었고요. 한 2015년 말, 2016년 초에 들어서는 한 이제 가입자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이제 입소문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몇 가지 저희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시나요? 지읒, 비읒, 지읒이요? 네, 정보점료라는 축약어인데요. 조선 비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보점료라는 신조어의 시작은 스타일쉐어다. 네, 이제 패션을 공유하세요라는 모토로 서비스를 운영했더니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보거나 뭐 친구가 어떤 괜찮은 아이템을 입고 있을 때 그거 어디서 샀어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여기 이제 가득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희 서비스 안에서는 이 정보점료라는 신조어가 서비스 운영한 지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 탄생을 하면서 전체 유저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묻는 컬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스타일과 관련된 정보를 궁금해하는 유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런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는 문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러한 유저들의 이제 니즈는 훗날 저희가 스타일숍 커머스를 런칭하는 기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패션 SNS다라는 컨셉으로 서비스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당신은 인스타그램을 한국에 잘 안 썼기 때문에 자기 패션 사진을 찍어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올립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좀 운동 같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패션 SNS라고 시작했지만 이렇게 유저들이 사진을 올렸지만 어느덧 이제 뷰티와 관련된 화장법도 올리게 되고 헤어스타일도 올리게 되고 또 이렇게 핑크펜 그 컬러감별로 펜을 쓰는 문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뭐 방 꾸미기, 화장대 꾸미기, 뭐 에펠탑 앞에서 사진 예쁘게 찍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패션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서 이제 다양한 그 공유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 목격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진만 올리다 늘 줄 알았는데 이제 유저들이 이렇게 서로 나 피부가 무슨 톤인데 저한테 뭐가 어울릴까요? 뭐 저 데이트를 가야 되는데 뭘 입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담도 주고받는 그런 이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 패션 공유라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세대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즐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 스타일이라는 그 범위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패션이라는 것보다 훨씬 넓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됐고 그에 맞춰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하게 됐었고 다행히 서비스 이름을 스타일쉐어로 지어서 큰 무리 없이 이제 대응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운영하는 와중에 사실 패션의 관계자들이나 협업을 하고 싶은 회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들어왔어요. 누가 그 조그만 화면으로 패션을 보냐.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 안 한 당시엔 그런 얘기가 많았고 또 하나는 거기 뭐 그냥 어린애들이 쓰는 커뮤니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인식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피드백이 많았는데 이제 한 2년 전에 저희가 굉장히 용기를 받는 이제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의 패션쇼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2명이 도착해야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롤모델인 안나 윈투어 편집장.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분이에요. 5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그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가장 크리틱이 강하기로 유명한 패션 저널리스트 수지 맨키스라는 분이고 럭셔리 업계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가 비행기 내리자마자 첫 일정인 줄.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2년 전에 처음으로 방한하면서 스타일쇼에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더 이상 에디터가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한다고 입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타일셔가 패션이라는 산업 안에서 이 관심을 지닌 유저들을 한데 모아서 열정적으로 컨텐츠를 공유하게 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는 점 매우 흥미롭고, 이것은 패션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다. 영어로는 뭐 게임 체인징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었고, 당시에 저희는 기존의 패션 브랜드들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에서 항상 거절, 뭐 이런 걸 누가 써요? 이렇게 이런 데서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소개해요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동시에 떠오르면서, 오히려 반대로 업계의 구루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 시대적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용기를 받고 또 다음의 행보를 계속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저들이 패션도 공유하고 뷰티도 공유하고 뭐 질문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인지 커머스인지 SNS인지 모르겠는 이곳에서 유저들은 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서비스 운영해 나가면서 두 가지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단순히 정보의 공유만이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이 어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마케팅 커뮤니티 어디 조인을 하시거나 뭐 개발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더라도 단순히 정보 공유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 회사 마케팅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발자가 돼서 내 프로젝트에 반영하지?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고 싶으신 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타일이라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유저들도 여기서 이제 보고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그걸 사서 내 이제 나만의 스타일 찾아 나가고 내가 더 멋져지는 것, 아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또 거꾸로 내가 만들어낸 어떤 브랜드들이나 제품 혹은 나라는 인플루언서를 홍보하고 하는 목적을 가진 활동이 커뮤니티 활동이라는 것에 결국에 끝에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스타일숍 커머스도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할 때 좀 계속 이렇게 집중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여타 제너럴한 채널들에서도 충분히 관심사 정보를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채널과 스타일셔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스타일이라는 특정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유저들이 모여서 이 만든 장이라는 점에서 유저들이 아마 서로 간의 유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 사진 하나를 올리더라도 굳이 그 화장법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열심히 포토샵을 하고 앱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그런 수고로운 과정도 이 정보를 궁금해하고 내가 올리면 박수를 쳐줄 다른 유저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안도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정보 공유를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저들이 저희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곧 저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례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막 유저들이 올린 것들을 다 섞어서 인기 있는 것들 위주로 알고리즘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한 유저의 관점에서 서비스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제 한 뷰티 관련 컨텐츠를 좋아요하고 다니는 유저는 과연 어떤 다른 컨텐츠를 좋아요하고 다니나, 이제 이런 화면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서비스 안에서 화장품 컨텐츠를 이렇게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친구는 화면 가득 뷰티 관련 컨텐츠만 어떻게 찾아내서 좋아요를 하고 다니는 거를 목격하게 됐어요. 그런 것과 뷰티 관련 게시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년 이제 가을에 서비스 내에 이제 별도로 뷰티라는 주제만으로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뷰티피드 런칭을 했었고, 이거를 런칭하면서 이제 6개월 정도 흐르는 동안 유저들의 뷰티 게시글 업로드 증가로도 이어졌지만, 뷰티 그 광고주의 유입,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는 뷰티 카테고리 커머스의 성장으로까지 같이 이어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특정 주제를 집었더니 유저들이 더욱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하게 모이고 활동하는 것들 목격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펼쳐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지난달에 스타일셔에 뷰티를 냈더니 곧바로 유저들이 그럼 데일리룩도 보게 해달라 이런 이제 피드백이 들어왔던 거를 바탕으로 데일리룩을 오늘의 30위, 오늘 한 30명의 잘 입은 데일리룩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냈고요. 마찬가지로 데일리룩 업로드가 늘어나는 그 현상들을 목격했고 또 한 1년 전부터 이제는 옷을 고객들이 소모품처럼 입고 혹은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할 때 어떤 소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중고 옷을 내 거를 팔거나 혹은 중고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옛날 세대와는 달리 조금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스타일셔에서도 이런 게시글 업로드 가 활발해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플리마켓 서비스로 주제로 이제 짚어내면서 서비스를 지난달에 런칭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1000개 정도 되는 중고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고 유저들이 매우 활발하게 서로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플리마켓이라는 건 사실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목격한 유저들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마켓페스트라는 행사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들은 스타일셔 마켓페스트는 주말 이틀 동안 진행하고 10월 말에 패션위크 다음 주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이틀 동안 5만 명의 고객이 집결을 하고 입구에서 스타일셔 회원임을 인증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인기 유저들부터 패션 뷰티 유튜버 그리고 다양한 100여 개의 브랜드들 또 모델들 뭐 다양한 이런 이제 영향력자들이 한 곳에 다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날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들도 쇼핑하지만 또 다양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달을 통해서 유저들은 처음으로 화면을 넘어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유저와 유저 간을 넘어서 유저와 브랜드가 만나는 장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여기 보시다 보면은 까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저희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개발자부터 뭐 마케터까지 전 직원이 이날은 플로어 매니저로 다 투입이 돼서 유저들을 직접 문 앞에서 반기고 행사를 운영하는 스태프로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50명의 유저들로부터 선발한 그 자원봉사들을 저희가 크루라고 부르면서 이틀 동안 행사를 같이 운영하는데요. 저희 이제 올해 한 5년 동안 같이 한 개발자 한 분이 그 이 크루들을 모아놓고 줄 세울 때 관리하는 저희가 줄 세우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줄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자기가 5년째 줄을 세웠더니 이제는 5만 명이 한 번에 몰려와도 기가 막히게 줄을 세울 수 있다. 줄 관리 장인이 됐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 멤버들도 이 행사에 들어가서 유저들과 함께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 마지막 주 주말에 진행을 하니까 혹시 그날 기억해 주셨다 시간이 되시면 DDP로 놀러 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셔 커머스 정보 좀료라는 패턴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했고 전통적인 쇼핑몰이 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커머스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올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저희는 하나의 후기로 바라보고 그 컨텐츠 안에 등장한 상품들이 저희 스타일셔 스토어에 입점된 상품과 매칭이 될 경우 이렇게 한 번에 버튼으로 노출돼서 다른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 구매한 유저는 다시 이 안에서 나 이런 걸 샀는데 어땠다, 마음에 들었다, 좋았다, 예쁘게 입었다 이런 것들을 후기로 그 스타일셔 서비스에 공유하면 다시 그게 메인 컨텐츠가 돼서 상품이 다시 한번 소개되는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서비스 안에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유저가 받는 리워드는 사실상 일반 쇼핑몰에서 지급하는 포토 후기 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적립금이라는 거를 주잖아요. 쇼핑몰에서 사실 거기서 얻게 되는 리워드보다 더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단추라고 부르는 그냥 돈이에요. 그래서 적립금인데 한 1000원 정도의 단추를 받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 컨텐츠를 즐겨주고 어프리시에이트 해주는 다른 유저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커머스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유저들의 고민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 개선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카드 결제 가장 많이 쓰시겠고 일반 이커머스는 당연히 카드 결제가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인데요. 스타일샵은 조금 다르게 무통장 입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학생 때는 저희가 카드를 잘 안 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통장 입금을 쓰는 유저들의 패턴 때문에 유저들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또 저희 회사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결국에 ATM이나 은행에서 이 비용을 이제 입금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때 ATM기에 이렇게 상품 가격이 꼭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49,900원 뭐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ATM기에 동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제품 가격과 조금 다른 금액을 이제 입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스템상에서는 자동 매칭이 안 이루어지니까 고객 CS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그만큼 CS가 들어온다라는 건 고객이 불편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KPI로 보고 있는 게 고객들의 문의를 감소시키는 일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목격해서 ATM 입금 기능이라는 결제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단순해요. 유저들이 나 ATM기로 입금한다. 잔액 차이가 있을 예정이다. 그 잔액 차액은 단출하는 적립금으로 남기겠다. 뭐 이런 여부를 저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이게 세계 최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단순한 게 왜 세계 최초지? 이만큼 이 10대, 20대 고객들에게 기존의 업계가 좀 관심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개선을 통해서 60%대 후반이던 자동 입금 확인율을 97%까지 개선시켰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나은 이제 결제 수단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브랜드들의 제품을 유저들에게 소개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제 뭐 상품 컷은 뭐 외국인 모델이거나 아주 멋있는 성인 고객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를 우리 유저들을 위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소개할 수는 없을까 고민 끝에 저희 실제 사용하는 유저들을 모델로 해서 입점 브랜드들의 화보를 촬영하거나 상품컷을 촬영하는 식의 마케팅 지원도 저희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그 소녀들이 실제 저희 유저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저들이 구매자나 뭐 커뮤니티 참여자 롯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저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처럼 창업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브랜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메인에 소개된 저희 스타일쇼의 한 고등학생이 체리콘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린하게 또 시작해요. 한두 가지 제품으로 SNS 사용자 반응을 보면서 브랜드 런칭하고 있는 이 되게 영특한 모습을 목격하고 이 유저를 저희 MD팀에서 이제 인큐베이션 하면서 상품 기획에 디렉션도 주고 함께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에 정식 입점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제 고교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가 소개된 모습입니다. 또 이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커머스와 달리 좀 더 저희 고객 특성에 맞는 재미있는 컨텐츠 겸 상품 협업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는 유튜버 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곽톨이라는 유저, 지금 쌩얼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입점 브랜드 다소 곳을 연결해서 상품 파우치를 기획하고 제품들을 같이 만들었고 제품만 소개할 뿐만 아니라 화장하는 법, 메이크업 방법까지 같이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타일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이 유튜버 채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협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협업은 계속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또 이거는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스타일샤에서 진행했던 이벤트 모두 참여하셨나요? 저희 이너서클이 생각하는 민호 노래의 모든 것 저희 이제 뜨고 아주 이번 주 초에 막 종료된 지난주 말인가 막 종료된 이벤트였는데 YG 위너와 저희 이제 유저들이 팬으로 많이 겹쳐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SM에서 엑소와 콜라보한 거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협업이었는데
네, 위너와 팬들이 직접 상품 기획 제작 과정에 참여해서 스타일샵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 제품 런칭으로 이어졌고요. 오픈 1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사례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 협업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음 달에 새롭게 런칭되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패션을 부탁해라는 프라이머 11기 팀과 함께 공동 협업해서 만들었고요. 고객들이 스타일샤워 내에서 Q&A 혹은 정보 좀요하면서 서로 굉장히 그 정보를 찾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제 챗봇이라는 조금 더 지금스러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저와 저희들이 좀 더 적극 가깝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배경으로 챗봇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스타일쇼에 도입하게 됐고요. 여기 있는 서비스는 이제 그냥 시안이고 가칭이랑 요 고양이의 이름 같은 건 좀 바뀌는데요. 실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2마리의 고양이가 작은 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남의 사무실, 공유 사무실을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독립을 하면서 원룸 오피스텔로 옮겼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멤버들끼리 우리끼리 독립하는데 뭐 할까 뭐 이러다가 이제 사무실 고양이 키우게 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서당계 3년이면 글을 읽는다는데 패션 회사에 5년 동안 산 고양이는 여러분에게 옷을 찾아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재미있는 컨셉으로 고양이 챗봇이 나올 예정이고요. 핵심 기능은 이제 유저들이 궁금한 이미지를 요 챗봇에게 고양이에게 보내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그런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도 조금 더 빠른 런칭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런 패션 전문으로 이미지 검색을 이미지 검색을 챗봇 방식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상에서 구현해 왔던 패션을 부탁해라는 좋은 스타트업을 또 이 프라이머 알럼나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게 이제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됐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직접 이제 투자도 참여하고 공동 개발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프라이머 팀과 또 다른 종류의 협업을 할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였고요. 그간 이제 올해 상반기 동안 준비해온 서비스가 다음 달에 런칭 예정이라 팀이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온 결과로 이제 저희들은 73% 국내 15세에서 29세 총 여성 인구 471만 명 중에 73%가 가입해서 쓰고 있는 앱이 됐고요. 매일 새롭게 3,000개 이상의 스타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1,400여 개 되는 브랜드가 함께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고 이 중에 한 400여 개가 화장품과 관련된 브랜드이고 카테고리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액도 월 거래액 빠르게 크고 있고요. 너무 구체적인 숫자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고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좀 더 규모 있게 알려지기에는 굉장히 먼 미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데모데이 팀들과 같은 선상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결과도 사실 가능성에서 결과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또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창업자 펠로우 분들이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저글링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창업자 개인과 우리 이제 속한 우리 멤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회사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일치하진 않잖아요. 혹은 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마지막 볼드로 처리한 이게 중요한데 이거 하나로 우리 팀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한다라는 게 생각만큼 이야기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프라이머의 멘토링 혹은 이 과정에서 만날 수 있었던 동료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줬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저희 서비스에서 모인 사람들 이런 걸 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프라이머도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첫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회사의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꼴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 꼴을 공유한다라는 일종의 유대감도 우리 사이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네트워크 다른 창업자들 사실 하나의 산업에서의 동료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같이 손잡아 나가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고, 네, 저희도 언제든지 그런 회사들과의 만남에 열려 있고 또 저희도 많이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타일샤워는 또 얘기 다시 돌아가서 SNS를 지향합니까? 커머스를 지향합니까? 뭐 커뮤니티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형태가 중요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세대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라면 무엇이든 기존에 우리가 어떤 선긋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구분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우리 고객이 쇼핑을 즐기는 방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산업, 뭐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의 행태 이런 것들의 변화함에 따라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텐데, 그냥 이에 발맞춰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앞서서 실험하고 서비스화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앞단에서는 커뮤니티로 컨텐츠를 모으고, 그게 커머스라는 형식으로 현재는 완료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서비스로 진화할지 저희도 특별히 정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그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 몇 년 전만 해도 팔이 날리던 이곳이 지금은 이것이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흥한 공간이 됐잖아요. 근데 복합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왜 가운데에 도서관이 들어왔을까?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쇼핑한다라는 거의 개념이 친구랑 손잡고 놀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런 어떤 전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스타일샤워가 서비스 안에서 구현하려는 것도 이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인수한 29cm도 사실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9cm는 29cm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아마 스타일샤워보다는 조금 더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 대상으로 매거진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커머스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29cm와 함께함으로써 10대부터 30대까지 패션부터 29cm 뭐 라이프 스타일의 식품에 가전 다양한 카테고리 취급합니다. 그래서 패션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또 스타일쇼가 하는 커뮤니티부터 29cm가 제공하는 매거진성 혹은 큐레이션이 된 컨텐츠까지 좀 저희로서는 사실 시장도 넓히고 채널을 넓히는 그런 성격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29cm도 역시 스타일쇼가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소통 방식을 고민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이 29cm도 20, 30대 고객이 가장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잡지를 읽는 듯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29cm와 스타일쇼는 밖에서 보기에 외형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각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민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쇼핑은 어때야 된다, 패션은 어때야 된다, 판매는 어때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넘어서 이 세대들에게 맞는 새로운 쇼핑 경험을 고민하는 그런 회사로 앞으로 이제 함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이고, 오늘 저희가 해온 것들 공유해 드렸지만 여기 계신 데모데이 오늘 발표하신 팀들과 같이 이제 발맞춰 나가는 팀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이제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팀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